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매년 수천만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을 물릴 예정인데요. 단호한 정부 규제에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로 투숙하는 외국인이나 직장인 등을 위해서 도입된 숙박시설인데요.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생활 숙박시설이 가장 주목받았던 때는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 급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이 당시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갈수록 규제를 더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아파트처럼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가 있고요. 또 전매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청약 점수도 필요가 없어서 당시에는 무조건 청약해보고 또 당첨만 되면 당첨만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당첨되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바로 이렇게 매도해도 바로 팔리고 순식간에 수천만 원씩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았어서 청약 전쟁이 일어날 만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급도 그만큼 늘어났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전국에 3만 가구 남짓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불과 5년 만에 8만 7천 가구까지 늘었으니까요. 얼마나 인기를 누렸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이행 강제금을 물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주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한 이행 강제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려면 거주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 정부가 용도 변경까지 2년 유예를 줬는데요. 이제 그 기한까지 반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행 강제금 부담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매년 시세의 10%가량을 내야 되는데요. 시세가 만약에 10억 원이라고 하면 이제 1억 원 정도를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처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의 마이너스피 매물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매수하려는 사람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는 생각은 전전긍긍할 것 없이 그냥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우선 분양계약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 기준이 달라서 이 동의가 있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은 복도 너비를 최소 1.8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 생활 숙박시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기준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 기준도 다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사례는 전체 약 1% 정도에 불과한 1,033가구뿐이었고요. 용도 변경된 가구 중에 절반 정도는 아직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축 중인 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유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억울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는 게 일단 주요 반응이고요. 또 분양 대행사나 판매 담당자들이 실거주가 가능할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안내에 속아서 샀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또 한편에서는 다 알면서도 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에 들어갔으면서 이제 와서 모른 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정부도 더 이상 규제 완화나 이런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국토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숙박시설로 인허가를 냈던 건물이니까 이 사용 승인 단계부터 주차나 피난시설 등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놨는데 이제 거주시설로 쓰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더 이상 규제 완화나 양보는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지자체들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을 내 마음대로 못 해주는 이유도 이 법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학교 과밀이나 이 교통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주민들도 불편을 겪게 되고 또 불공평하다는 그런 인식들도 좀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거래를 두고 그동안 무한 전매로 인한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 뭐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요. 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이렇게 단호하다 보니까요. 눈앞에서 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최종 분양자들이 그들의 마음은 이제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10월까지 정부가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